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 정비 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항 정비, 항공기 기체 정비 중에 또 운항 정비가 있습니다. 라인 메인터넌스 해서 그 중에 뭐 중간 점검, 비행 전후 점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중간 점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건 일반적인 민항기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대에서 하고 있는 정비의 운항 정비는 용어가 약간씩 틀리고 중간 점검도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밑에 나오는 비행 전후 점검, 비행 중간 점검이 또 있습니다. 고의 중간 점검의 의미라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중간 점검, 트랜시트 체크는 연료의 보급과 엔진 오일의 점검 등 항공기의 출발 태세를 확인해서 필요에 따라는 점검도 하고 액체, 기체 종류의 점검을 수행합니다. 이 점검은 중간 기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발 기지에서 운항편이 바뀔 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A 지점, B 지점, C 지점을 갈 때 항공기가 전투기들은 보통 그 자리에서 떴다 그 기지로 다시 오잖아요. 군용기들은 수송기 빼고. 그래서 민항기들은 A 지점에서 B 지점, C 지점 가니까 한번 이동할 때 내렸다가 착륙하고 엔진을 끄고 승객을 태운 다음에 다시 뜨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기본적인 서비싱, 액체, 기체 종류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엔진 오일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중간 점검이 되고, 군에서는 중간 점검은 하루에 비행을 3번 한다 쳤을 때 처음에 비행하고 비행 전 점검을 하고 나서 비행을 하잖아요. 내리고 두 번째 비행하기 전에 또 점검을 해줘야지 그냥 바로 띄우진 않겠죠. 중간 사이에 점검을 해주는 게 중간 점검입니다. 비행 중간 점검, 수루 점검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비행 끝나고 나면 비행 후 점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행 후 포스트 플라이트 체크는 민항이랑 군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행 전후 점검은 이 점검은 그날의 최종 비행을 마치고 다음 비행을 확인하기 전까지 항공기 출발 태세를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항공기 안팎의 청결, 세척, 탑재물의 하역,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종류의 보급, 결함 수정, 교정 등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항기들은 예를 들어서 한번 비행을 하고 나서 갔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 비행을 끝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비행을 떠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같이 해버립니다. 프리 포스트를 이렇게. 그래서 그날 비행 끝나고 다음날 비행에서 한 번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용기들은 비행을 하기 전에 한 번 하고 비행 후에 또 점검을 합니다. 반드시 전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플라이트 체크, 프리플라이트 인스펙션, 포스트 플라이트 인스펙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비행 후하고 비행 전이 이제 간격이 좀 짧아요. 예를 들어서 밤 23시에 랜딩을 했어요. 근데 이게 01시나 02시에 바로 떠야 돼. 그럴 때는 포스트 플라이트나 프리플라이트 점검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항목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똑같지는 않아요. 민항기는 비슷하지만 승객을 태우고 뜨는 거랑 또 군용기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 합해서 CP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점검이 별도로 또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대면 수업할 때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주간 점검은 매 7일마다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매일 점검하다 보면 비행 전후 점검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점검하는 게 주간 점검입니다. 그래서 기내 손상, 누설, 부품의 손실, 마모 등 아까 이런 것들은 결함 수정 간단하게 하는 것만 했지 주간에서 비행 전후 점검 때 이런 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주간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운항 점검이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이 되면 계획대로 점검을 하는 게 정시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도 메인터넌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운항 정비 기간에 축적된 불량 상태, 그동안 누적돼 있겠죠. 이렇게 수시로 빨빨 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못했던 것들을 불량당 상태들을 누적된 거를 수리 및 운항 저해 가능성이 많은 기능적인 모든 계통의 예방 정비나 가망성을 확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정시 점검에 속한 정비 요목은 정해진 주기 안에서 수행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 B, C, D, ISI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를 구분해 보면 보통 A 점검, A 체크 이렇게 합니다. A 체크는 운항에 직접 관련해서 빈도가 높은 정비 단계로서 항공기 안팎의 보행 검사, 워크어라운드 점검이라고 그래요. 워크어라운드 인스펙션.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점검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특별 장비의 유관 점검이라든가 액체, 기체 종류의 보충, 그다음에 결함 수정, 그다음에 기내 청소, 외부 세척 등을 실시하는 점검을 의미를 합니다.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B1 점검, A 점검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안팎의 유관 검사라든가 특정 구성품의 상태 점검 아니면 작동 점검, 그다음에 액체, 기체 종류의 보충을 실시하는 점검. 그래서 A 점검보다는 좀 더 확대된 점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C 체크. C 체크부터는 약간 창정비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A, B 점검 모두 포함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기체 구조, 그죠? 좀 더 확대됐죠? 모든 계통의 검사, 그다음에 계통 및 구성품의 작동 점검, 그다음에 계획된 보기 부품, 일반 부품의 교환, 서비스 등을 해주고 또 하나 항공기 가망성을 유지하는 기체 점검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자, 좀 확대됐죠? 또 이제 마지막 D 점검은 인간된 IBC 다 포함하고 역시 인간된 점검 주기 한계 안에서 항공기 기체 구조 점검을 주로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부품의 기능 점검, 계획된 부품의 교환, 잠재적 결함 교정과 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가망성 유지를 위한 기체 점검의 최고 단계가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2737 담당이었잖아요. 다 정비 대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A, B, C, D를 구분하면 A12, B12, C12, D12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A1은 한 달, A2는 90일, B1은 6개월, B2는 1년, 그다음에 C1은 2년, C2는 4년, D1은 6년, D2는 12년. 여기서 연단이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창정비 개념입니다. 점검 일자는 뭐 각각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하루, 뭐 이틀, 3일, 6일, 뭐 30 며칠 뭐 이런 식으로 D2 같은 경우는 뭐 160일까지도 갑니다. 아니면 150, 200 원래로는 한 240일 갑니다. 240일 근무일. 1년 걸리겠죠. 그래서 항공이 1년 내내 서 있는 겁니다. 되게 오래죠. 그래서 최고의 점검 단계가 된다. 자, 보잉 이 B737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 약간 군 운영 실정에 맞게 약간 조정을 했지만 주기는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ISI 아까 설명드렸죠. Internal Structure Inspection이니까 ISI 내부 구조 검사입니다. 그래서 가망성에 1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체 구조를 중심으로 검사해서 항공기의 가망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체 구조에 대한 표본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오버홀. 오버홀은 완전 창정비잖아요. 그래서 계통의 수리순환 품목, 분해, 세척, 수리, 조립 완전히 분해하고 또 세척한 다음에 수리도 하고 다시 재조립까지 완전의 상태로 점검을 하고 사용 시간은 제로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버홀 순서는 분해, 세척, 검사, 수리, 조립, 시험 등으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좀 오래 걸리겠죠. 아까 D 체크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점검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다음에 엔진 검사는 기관의 검사는 윤활유 분간 검사, 보호 스코프 검사, 고열 부위, 핫 섹션 인스펙션 등이 있다. 자, 윤활유 분간 검사는 뭐냐? 엔진 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분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용 중인 윤활유를 일부 채취합니다. 보통 1쿼터 정도 채취를 해요. 그래서 파인트나 쿼터까지 아니고 파인트 정도. 그래서 분광구석 장치에 이 윤활유에 혼합된 미량의 금속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순환되는 작동부의 이상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속 물질, 미량의 금속 물질이 많다. 그러면 엔진의 작동 부위 중에 뭔가 지금 마모가 일어났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예전에는 구형 전투기들은 매일 점검을 했어요. 되게 힘들었죠. 이거 어디에 보급대에 대해서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의 항공기들은 보통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한 달 정도 주기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다.
중요하겠죠. 마모가 이러면 결국 엔진이 망가지니까. 그 다음 기관의 보호스코프 검사. 보호스코프는 우리 내시경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호스코프하고 비디오 스코프가 있는데, 비디오 스코프는 칼라를 볼 수 있고 화면 확대, 저장 모든 기능이 다 있는데, 보호스코프는 그보다 조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좀 세밀하게 더 잘 보시는 게 비디오 스코프고, 보호스코프는 좀 더 좀 저급, 기본적인 것만 다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기관의 압축기 부분이나 터빈, 결함 상태를 이게 내시경으로 집어넣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위내시경 보는 거랑 거의 또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장비가 좀 고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비행단들, 모든 기지들은 이런 엔진에 대한 보호스코프 장비가 다 있습니다. 저희도 이 보호스코프 장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실시했었으면 볼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1학기 때 기관 실습 때 배웠죠. 자, 고열 부분의 검사다. 연소실 터빈 등의 고열 부분만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조립을 해서 분해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분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스코프 보는 구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구멍을 열어서 이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보는 거죠. 이런 검사다. 네, 기관 주기 검사는 기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계획한 시간 간격을 장탈해서 정해진 검사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까 A1이 뭐였어요? A1, A2 있었잖아요. A1이 한 달, A2가 90일이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엔진도 장탈해서 보거나 수리를 하는 거죠. 기간을 그 시간을 맞춰서 점검을 합니다. 대부분. 그다음 기간의 오버홀 역시 기체 오버홀과 마찬가지로 시한성 정비 방식에 의해서 사용 시간 한계 안에서 기체로부터 기간을 완전히 장탈해서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수리 조립, 분해, 수리, 세척, 조립까지 시험까지 해서 다시 또 역시 사용 시간을 제로로 환원시켜 주는 그런 점검이 기관의 오버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가끔 이제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부대 아직 못 가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항공기나 각종 부품들 보면 이런 태그들이 붙어 있어요.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이렇게 종이 딱지가 붙어 있는데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뭐냐? 사용 가능 부품으로서 고장이 없이 정상적인 작동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다. 근데 수리를 완료해서 본래의 작동 기능 회복된 부품을 말하는 게 노란색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수리 요구 품목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수리 요구 품목으로 고장난 부품이나 사용 소명이 다 돼서 점검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리 초록색. 그다음에 빨간색은 폐기품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부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작동 점검은 뭐냐? 항공기 개통 및 구성품의 작동이나 각종 작동 윤활유, 연료 등의 흐름 상태 잘 흐르고 있는지, 그다음에 온도, 압력 등이 규정된 TO 기술 지시 범위 내의 지시 상태로 정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허용 한계값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지를 결정할 세부 검사로서 항공기에 어떻게 장착된 상태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떼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착된 상태에서 점검하는 게 작동 점검. 마우스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여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 점검은 뭐냐? 기능 점검은 작동 점검이나 기능적으로 구성품의 기능을 알 수 없을 때 장탈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 체크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전문 공장이나 우리 야전 샵 이런 시연 장비가 가지고 있으면 파트를 여기다 장착을 해서 체크한다 해서 벤치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 시험 측정을 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분해까지도 할 수 있는 수리 조치를 취하는 단계가 기능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오버홀. 앞에서도 기체 오버홀, 엔진 오버홀까지 마찬가지, 장비까지도 오버홀 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처음에 장탈해서 분해까지 한 다음에 완전히 다 세척하겠죠. 세척, 검사한 다음에 수리하고 교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조립해서 시험까지 등 여러 가지 단계, 보통 7단계를 거칩니다. 분해, 세척, 검사, 수리, 교환, 조립, 시험. 그래서 정비 단계를 거쳐서 새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든 정비 작업을 오버홀. 역시 마찬가지 사용 시간은 제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전 장비로 넘어갈게요. 점검이 끝났으니까.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자, 항공기 자체 동력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점검을 할 거나 아니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원을 밖에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 해서 external power unit 해서 아니면 이거를 보통 외부 전원 공급체는 외부 전원 공급자치지만 지상에서 공급한다 해서 GPU, ground power unit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류 전동기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28V DC 직류나 아니면 115V, 요거 220V는 거의 안 합니다. 115V입니다. 항공기에서는 400Hz 두 가지 전류를 공급합니다. 자, 그래서 전원 공급장치를 보면 이런 형태가 돼 있죠. 실제 항공기에서 공급하는 양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공급을 합니다. 이제 정비사, 이 사람은 정비사입니다. 이 수송기니까 같이 탑승하는 사람이죠. 이게 C130 수송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EX5D라는 호바트 회사의 EX5D 28V DC를 공급하는 장치다. 요것도 마찬가지요. 보통 28V DC나 115V AC를 둘 다 공급을 하는 장치인데 요거는 28V DC만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공기 공급 장치. 다음 그림같이 냉난방 공기 공급 장치는 쾌적한 객실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이 가동하지 않을 때, 엔진이 가동돼야지 냉난방이 가동되니까 항공기에 가동되지 않으면 안에 공기가 더울 거 아니에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하니까 시원한 공기나 따뜻한 공기를 미리 공급해주는 장비다. 그래서 공항 탑승 시설에 직접 냉난방 공기를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장비 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장비도 있고 공항 탑승 시설에 그 다음에 직접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서 이렇게 자바라식으로 연결해서 항공기 기내에 이렇게 공급. 아마 이거 동체 아랫부분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터빈 공급 장치. 이건 뭐냐면 공기 터빈 시동 장치는 보조 동력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항공기. 그러니까 APU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보조 동력 장치. 요게 가스터빈 항공기는 이게 꼬리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압된 공기를 공급해서 엔진 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동을 위한 엔진 가압된 공기 공급 장치다. 그래서 공기 터빈 공급 장치다. 그래서 GTC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컴프레셔를 공급하기 때문에 컴프레셔 에어를. 그래서 보조 동력 장치가 없는 일부 항공기는 공기 터빈 시동 장치를 이용해서 동력 장치를 시동시키는 겁니다. APU가 있을 경우에는 이 APU를 시동을 걸어서 정상적인 가스터빈 엔진을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역시 마찬가지 이쪽으로 공급을 하죠. 엔진 쪽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급 작업. 항공기 지원을 위해서 보급은 여러 가지 뭐 액체, 기체 종류를 보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난기다. 자, 보딩 브릿지가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서 윙 끝쪽에서 연료를 이렇게 보급하겠죠. 이건 아래에서도 할 수도 있고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화물을 이렇게 털어서 장착을 하고 수화물을 이제 여기다 실겠죠. 그 다음에 뒤쪽 아랫부분에 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아까 배운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 수화물 공급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뒤쪽 뒤에서도 두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항공기가 사람이 탑승하는 위치는 어디예요? 이쪽 좌측으로 항상 탑승을 합니다. 이쪽으로 계단으로 가거나 반대편에도 똑같은 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 수화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도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은 사람이 타고 모든 사람은 이쪽으로 타게 왼쪽, 오른쪽은 수화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 도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탑승을 잘 안 합니다. 비생시에만 탈출하는 공간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 뒤쪽에서 공급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게 X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위식으로 접었다 폈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합니다. 그래서 가위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저 리프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위에 컨테이너를 실어서 쭉 올린 다음에 밀어서 집어넣는 그런 수화물을 공급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음식물까지 공급하겠죠. 민항기에서 사용되는 보급 장비들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연료 보급 어떻게 하냐?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항공기는 날개 위쪽에서 연료 탱크를 열고 연료를 그냥 쭉쭉쭉 떨어지게 해주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 항공기는 압력식으로 밑에서 콱 쏴 올리는 형태가 되죠. 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기 연료 보급은 화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정전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3점 접지를 합니다. 항공기, 연료 차량, 지면.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연료 보급할 때는 적정 차량의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이렇게 연료 보급 위행이다 이렇게 한다고 치고요. 여기 연료 보급 여기까지 연료 보급하는 걸 이런 모양으로 해놨네. 그죠? 자, 그래서 항공기, 연료차, 지상해서 연료차와 지상 연결했죠. 그 다음에 연료차와 항공기 연결, 그 다음에 항공기와 연료차, 지상과 항공기, 항공기와 연료차 이렇게 세 개를 연결했다 해서 3점 접지. 역시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이거 항공산업기사 필터컷에도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경락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연료 보급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연료에는 납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피부, 그 다음에 눈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눈에 연료가 들어가면 반드시 씻어내고 의사 처방 받아야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녹음을 해서. 자,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아까 얘기했죠. 파워. 그래서 그림과 같이 외부 전원을 플러그로 연결해서 리셉터클을 꽂아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리셉터클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도어를 열어서 이렇게 갖다 꼽습니다. 이 파워 연결선의 지름은 보통 5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대량의 공급을 해야 되기 전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작동률 보급. 작동률을 지상에서 보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장 탱크 리저버의 눈금 계기를 보면서 합니다. 양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보급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작동률 지상 보급 장소로 접근해서 지시량 계기를 보면서 작동률 주의 깊게 살펴 너무 많이 보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뚜껑을 열어서 작동률을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데 보급 위치를 확인하고 점검 지시 점검까지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기상에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죠. 여기 그린 낼 때까지 보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보급해주면 손으로 지금 보급해주는 거고 이렇게 스위치를 돌려서 그 다음에 동력 보급은 아래로 해서 파란 초록 검정색으로 스위치를 돌려서 동력을 보급해주는 겁니다. 공급해서 작동률을 보급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 마찬가지 올라가고 있고 여기 요 그린 요 범위 내까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냉난방 공기 공급. 아까 설명을 드렸죠. 지상에서 냉난방 공기 공급 어떻게 하냐? 압력 상승을 염두에 주는 걸 주의하면서 따뜻한 공기, 시원한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에어 컨디셔너 에어 서플라이 베이에서 공급합니다. 어디냐면 요 아래쪽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아래쪽으로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정비 관리 세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자, 다음 주에 봅시다.